나머지 5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3번에 가시면 토지정책이라는 게 있죠. 여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감일본이 아까 지역주구제의 목적까지 갔었죠. 양감 2번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역주구제도 문제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하고 사전적 독점 문제, 경제성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사전적 독점은 제가 나중에 1, 6월 달에 이제 단기장기라는 경제효과에 연결시키고 있고 밑에 이제 일본의 지역 간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 나중에 이제 A 지역과 B 지역이 있다. 고법 교수님한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으셨죠? 그리고 묶어놓게 되면 여기는 개발이 됩니다.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이게 두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KTX가 지나가고 막 백화점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겠죠. 이걸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아까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이 지역지구제의 장점이라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요. 효율적인 이용을 했는데 자, 단점이라는 것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는 해줬는데 여기도 똑같은 옆에 지역이라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집가가 올라가고 집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죠. 그럼 여기도 변화 여건에 어떻게 돼요?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경직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만약 개발하지 않게 되면 주변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면 불법 개발에 초래할 수도 있죠. 딱 두 가지만 좀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간에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지역간 일본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밑에 가서 보시면 4번에 획일적인 지역지구제 지정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획일적인 이제 경직성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라는 제도가 있죠. 우리가 이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TDR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겠어요? 외국 제도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너무 돼 있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미문인데. 자, 우리가 볼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조금 또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게 세부적인 들어가야 되니까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시거든요. 우리가 보존지역을 묶기 위해서 그린벨트 묶였다. 개발 제한을 묶게 되면 자, 그러면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이제 일부 해주는데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맡겨서 우리가 이제 보존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걸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자, 보존지역이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적으로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정부가 법적 제한을 하게 되면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오전에 강남에서 이제 저쪽을 넘어가는데 강남이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뭐 개포동 막 아파트고요. 여기는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그죠? 그럼 이거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지네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걸 수용해버려요. 토지 수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막 현수막 붙여놓고 뭐 그런 거 보셨어? 언제 봤어 또? 그 보상은 보통 우리가 실거래도 돼요? 공시지가를 하죠. 그렇죠. 나중에 가서 해준다는 거죠. 저게 안 풀리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지역과 이 지역 간에 얘는 개발이 가능해서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따라해봐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야죠. 이건 형평성 문제예요. 맞아요? 네.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지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건데, 올바른 건데, 얘는 이제 시장기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도 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소유권을 주면서, 소유권은 우리가
그린벨트를 묶었다는 건 토지용 제한이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 제한이 아니라 이용권 제한이죠. 네. 소유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미국도 용도 제한이 없다, 용도 제한이 있다. 있어요. 미국이 이제 1번, 자, 1, 2층, 3층, 4층을 했는데 4층을 못 줄게요. 그런 개발권.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공고 시간에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줬죠. 용적률을 사업하는 거예요. 트랜스포이라는 건 양도한다. 드래곤이라는 건 개발권인데 용적률을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주면서 개발권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따라서 개발권 양도. 그럼 얘가 이익을 주겠죠. 손실이 보상이 된다는 거야. 근데 정부가 재정 부담을 했어요? 아니면 시장 기업에 맡겼어요? 시장에 맡겨서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정부가 우발적인 이익이 또 발생이 되니까 손실이 완화되죠. 그럼 정부가 개입했다는 자체는, 자, 이건 TDR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직접 보존해줬나요? 이 개발하는 지역이 이익을 줬죠? 네.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진행자는 시장 기업을 맡긴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이 정도 시험을 나왔었거든요. TDR 문화제도가 아니다? 아이단도가. 우리가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라고 배우셨죠? 3차원이죠. 우리가 지하와 공중이 있고, 이 공중권을 사업한다는 거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적률은 지하공간을 삽입된다는다. 안 돼요. 그럼 지하공간이에요? 공중공간이에요? 공중공간을 사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들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역구. 맞죠? 지금 53페이지 밑에 개발권 양도제도 있어요? 무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 문제. 얘가 나와있죠. 그래서 아직 문화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발된 제한된 보존지역에 대해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토지소유한테 내각이 가능하도록 해서 개발받은 지역보다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도는 공익을 위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없음에 인해서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게 1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16페이지 제가 아껴놨던 게 넘어가시면 16페이지 가시면 가셨나요? 네. 자, 지금 우리 용적률이라는 거는 지하는 안 되죠? 네. 용적률을 사업한다는 것은 지하 공간이에요? 공중 공간이에요? 공중 공간을 활용한다고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개인에 대한 걸 사업하니까 공적이 아니라 사적 공주권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6페이지에 3번 파란색깔 3번 양감 1번에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공주권의 종류에 사적 공주권이라는 단어가 있나? 네. 어머! 거기 개발권 양도제도 있어요? 네. 개발권을 사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공적이 들어간다, 사적이 들어간다. 일정 범위에서 토지소유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개발권 단어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찾으셨어요? 네. 그럼 이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공간이다, 지하다, 공중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사적 공주권이에요, 공적이에요. 사적이 들어가거든요. 활용하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넘기셔서 나머지 거는 그냥 54페이지로 가시면은 54페이지에 거기 뭐 계획 단위 개발과 보상 지역 중에 인센티브라는 게 있죠. 이건 보지 마세요.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니까 TDR만 좀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주택 정책을 쓴다. 라고 한다면 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은 자, 우리가 주택을 핀다는 것은 보통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누굴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그래서 왜 아까 정치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내가 저소득 뭐가 나와요? 저소득을 위한 거죠. 그러면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임대를 위한 거예요? 임차를 위한 거예요? 임차를 위한 거죠. 누굴 위한 것이다? 임차인. 임차인을 이제 보호하는 기준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제목을 틀을 잡아볼게요.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에 54페이지는 피주부 규제인 거예요? 네. 무슨 규제? 임대료 규제. 찾으셨습니까? 네. 임대료 규제한다는 것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임대를 보아야 임차인을 보아요. 임차인이죠. 대화를 합시다. 네. 가격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낮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통제해서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분양가 규제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비싸게 받으라는 거예요? 싸게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럼 공급을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적정 대분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그냥 마음속에 들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주택 보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보조해보자. 그럼 생산자 보조라는 거는 만드는 사람한테 보조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보조가 임대료 보조예요. 무슨 보조다? 임대료 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가격을 통제하니 얘네들이 공급을 해요? 공급을 안 해? 안 하고 시장에서 자율적 조절이 안 되니까 큰일 났다. 그럼 보조하려면 그냥 일단 세금을 걷어야 돼. 걷으죠. 아까 보조기 기억나? 보가 뭐였어? 벌써 1시간 지났어. 보가 보세요. 직접 개입이었어요? 간접 개입이었어요? 간접 개입이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개입을 했더니만 현찰을 준 거예요. 현찰. 최고로 저를 보세요. 현찰 줘갖고 막 돈을 준 거야. 응? 그럼 1,000만 원 주고 야 너 집 좋은 주택으로 옮겨. 소만을 딱 주니까 현찰 주니까 집을 넓힌다. 차를 바꾼다. 그럼 정책 목표가 안 되죠?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이 바우처라는 이제 이런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쿠폰으로 이제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 행복주택이라는 거 들어봤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한 거죠. 정부가 나서서 간접, 직접 개입해서 가격 높게, 낮게 해서 행복주택 건설을 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라는 자체가 엄청 잘 나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했으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돼야 되죠. 그럼 아까 정부의 실패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장기적으로 해서. 이걸 분양가 규제와 같이 보통 요새 분양가 규제라는 자체는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는 최고하겠죠. 최고하겠죠라는 것은 그 가격을 잡고 올리지 못하는 거죠.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 그럼 무슨 뜻이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이제 수요 공급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수요 공급을 여기 잘 아셔야 돼요. 정책과 수요 공급은 떼면 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세로축이 가격이다, 가로축이 양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54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규제만 나왔고 그림은 안 나왔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야 되죠.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가 이제 균형임대로. 균형임대로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한제, 상한제죠. 그게 적혀져 있잖아요. 하한제, 상한제.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그러면 넣고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가격을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규제를 120만 원으로 규제를 하고 80만 원으로 규제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요, 다 100만 원 받는데 여기 120만 원 받아요. 그럼 이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그냥니까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또 균형을 오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못 올리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지금 다 얼마 받고 있죠? 근데 혼자 120만 원 받으면 일로 임차인이 올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다시 그냥니까 100만 원으로 옵니까? 그럼 원래 상태로 왔죠? 그럼 정체성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공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초과공급이라는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효과라는 것은 가격을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초과 수요가 발생이 돼서 뭐 주택 자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낮게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예전에 단기장기라는 거 기억나시죠?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단기 비탄력적이죠.
공부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는 뭐다? 비탈. 가격이 비탈했죠. 그죠? 짧으니까. 그렇죠? 공부하면 뭐합니까? 복습을 해야지. 그죠?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안 하시죠? 왜 얘기 안 하지? 그거 비탈했죠. 그렇죠? 그럼 비탈했죠라는 건 반응을 해요? 반응을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알고 있으면 자, 공급 자체가 완전 비탈했죠. 단기는. 주택은. 왜냐하면 주택을 이제 만약에 가격 떨어지게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죠. 수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규제하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긴 하겠죠. 그럼 여기가 열이라는 균형과 열다섯개에서 5개만큼 사는 사람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런데 자, 공급을 줄인다? 잘 못 줄인다. 못 줄여요. 완전 비틀어지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0만 원을 떨어뜨렸더니 임대인이 임대택에 대한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니까 균형에서 수요자도 110, 공급자도 10이 되죠. 우리가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봐요. 왜?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만큼 얘한테 오는 거죠? 단기 효과가 있어요. 어디 효과가 있다? 근데 장기 가서는 되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래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과 양이면은 아까 단기는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강화가 분위기가 좀 샤할 때 다시 가격 가봐야 돼요. 가격 떨어졌죠? 그럼 공급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공급을 하는 데나 줄이는 데는 그냥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단기는 못 주게 돼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공급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에는 그 20만 원만큼 기존 임차인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시간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공급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럼 장기는 비탄력, 탄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는 줄였다, 못 줄였다. 못 줄이니까 만약에 100에서 80인데 아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10개라고 한다면 15개만 5개밖에 초과수가 안 났죠? 근데 그러니까 장기에는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감소시켜요. 저 공급 감소시켜도 되겠어요? 네. 허락받고 얘기할게요. 공급이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럼 그냥이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럼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줄이니까 5개로 확 줄인다는 거죠. 여기가 공급이 5개고 수요가 15개라면 15개에서 5개를 빼요. 어려워요? 미치겠죠 지금? 15개 빼요. 10개죠? 그럼 초과 수요가 몇 개 같다는 거죠? 10개만큼 같다는 거죠. 맞아요? 초과 수요라는 뜻이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그죠? 그럼 5개만큼 많았는데 10개만큼 많다는 건 10채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이 더 많아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혜택을 못 보겠죠. 맞습니까? 그럼 장기에도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요 이해 가시겠어? 다시 갈게. 분위기가 시작해. 저랑 하한제, 상한제. 최저가 최고가겠죠. 그럼 그냥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높게 살 때와 낮게 살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올리지 못한다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다시 그냥입니까? 100만 원으로 옵니까?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나오죠. 그래요? 그럼 정책적 효과는 규제를 높였을 때, 낮았을 때 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단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못 줄입니까? 못 줄이죠. 그렇죠? 원점으로 갈게.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임대인이 공부를 할까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단기는 줄여요, 못 줄여? 못 줄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양은 공급량이 고득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 20만 원만큼 임차인한테 혜택을 가겠죠. 그래요? 근데 장기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을 줄여버립니까? 공급이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5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초과 수요가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진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뭐에 실패?
나왔지만 정부의 실패예요. 뭐의 실패다? 시장인재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났어요. 그렇죠? 누가 개입해서?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여기서 포커스에서 계속 정리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자다 보니까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을 보호해서 좋은 정책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아진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쪽 포커스에 맞춰서 계속 시험을 낸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더 효과가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5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임대료 규제 있어요? 하한제, 상한제. 상한제죠.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상한제 또 한번 치세요. 그죠?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최고죠, 최고.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 기준임대보다 임차인이 부담이 높았다고 판단해서 임대인 보고 임차인 보고 임차인 보고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색깔을 좀 칠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 만약에 임대인보다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균형임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있죠. 채권자를 설정하여 거래하도록 정책하는 것이죠. 근데 2번 발표. 교재임대료가 균형 시장보다 낮다고 했어요? 지금 높다고 했어요? 그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찾았습니까? 왜요? 임대인들이 시장가보다 높게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임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시장을 높게 하게 되면 다시 균형으로 간다 했잖아요. 자, 다 100만 원 받는데 혼자 120만 원 받으면 임차인이 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얘가 120만 원을 높게 규제하게 되면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높게 있을 때 변화가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초과수가 발생하거나 물량을 주진 않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 이 저자가 임차인, 임대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천천히 할게요. 임차인은 낮게 했으니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수요를 증가시죠.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함으로 임대주택 구하기 장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비, 혼잡비가 증가되는 게 보통 우리가 도심에 보통 임대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됩니까?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럼 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 입장에서는 나중에 공급을 해요? 공급을 감소시켜요? 왜? 수익이 감소하잖아요. 그런가요? 여기서 줄인다는 건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전환 비용보다 전환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해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럼 임대료 규제는 자, 이때부터 비춰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임대택의 감소폭이 적죠. 근데 단기적은 전환되는 임대택 수가 적어서 임대인들이 공급량 감소가 비틀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나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그럽니까? 공급 감소폭이 더 커집니까? 커지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의 공급량 감소가 탄력적이 되어서 또한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서 임대택 질적 저하가 다가오겠죠. 맞아요? 네. 단기에 더 장기에 더 감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돼요? 무슨 수요가 발생했죠? 초과수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 초과수요가 발생해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장기에 가서는 공급이 늘어납니까? 공급이 더 줄어듭니까? 그 공급이 5개, 수요가 15개라는 자체는 10개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죠.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야 됩니까? 올라야 되죠. 근데 오르게 해요? 규제를 해요? 그럼 못 올리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왜? 뒷거래라는 얘기 아세요? 그래서 암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120만 원, 80만 원, 40만 원에 프리미엄 알아요? 프리미엄 피 붙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피가 붙기 시작해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암시장. 그러면 우리가 암표는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팔 수 못하죠. 잡혀가요. 그럼 이 아주머니가 암시장 아주머니가 그냥니까 음성적인 거래를 합니까? 그냥 모자 쓰고 일로 와봐요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그냥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요. 120원 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40원만큼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피가 발생하면서 뒷거래가 형성된다는 거죠. 또 좋아져 안 좋아져?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암시장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돼서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80만 원하고 12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차이만큼 아까 일로 와봐요. 무슨 쪽 지불? 찾았어? 네. 그 음성적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지불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특히 대학교 교과서에는 보통 도심에는 기존의 임대인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럼 외곽의 임차인이 나가버리죠. 그럼 신규 임차인들 더 주택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하한제, 상한제.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높게 하면 기억나요? 높게 하면 이 아저씨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100만 원 받습니다. 높게 했을 때 안 오는 변화가 없다. 조금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효과는 높게 했을 때 낮게 할 때, 낮게 했을 때죠. 맞죠? 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단기는 탄력성이었어요? 비탄력성이었어요? 장기는.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다 그래요. 수요자들은 가격의 탄력성을 보려면 그냥니까 대체적인 겁니까? 대체는 뭐죠? 거의 예술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페이를 넘기세요. 실망스러워. 배우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냈던 게 우리 탄력성이라는 건데 그 대체제라는 자체가 잠시만 이렇게 안 나왔네. 지금 자 대체제는 있는데 탄력성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그 31페이지와 32페이지 있죠? 31페이지, 32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잘 써요. 일단 수요는 나중에 가고 지금 공급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비판적인 게 가만히 있어서 되니까 책이 없는 거야 지금.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좀 짧게 줘요. 짧게. 장기는요? 길게. 맞아요? 그럼 이 마이크 만드는 애한테 야 너 마이크 만들면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까? 생산 요소 배우셨죠?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니까 공장 만들고 기계 사와야 되고 다 수입해야겠죠? 그럼 단기는 어떻게 될까? 한 달 안에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양을 못 늘려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장기는 되니까 시간을 좀 많이 주니까. 많이 주니까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비, 장탄.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는 너무 짧게 주니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내가 만약에 수요한다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 수요는 바로바로 즉각하게 수요하잖아요. 근데 공급은 바로 될까요? 안 돼요.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도 단기는 잘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반응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떨어뜨린 것만큼 임차인을 줬으니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본 거죠. 맞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러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해서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니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더 공급이 어떻게 되나?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그렇죠? 감소하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에요. 맞죠? 그럼 무슨 수요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초과수요죠. 물량이 더 부족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양만 줄까요? 질도 떨어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임대인들이 도배를 해줄까? 안 해줄까? 어떻게 했어?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줘요. 왜? 가격 떨어지니까 질적인 면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도배를 안 해주니까 기존 임차인이 가서 사퇴전하는 거야. 야, 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방 빼라는 거야. 방을 뺐더니 주택이 있다 없다. 아니,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없어 주택이.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그럼 집이 향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되죠. 맞습니까?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 특구가 어려우니까 이동이 활발하겠어요? 이동이 저하되어 있어요. 저하되죠. 초과수용 단기나 장기나.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장기적으로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어디서 효과가 있다? 단기 효과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단기는 비타협적이고 장기는 타협적이라는 게 공급만 그런 게 아니라 수요도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하니까 책이 없어 지금, 그죠?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1월달에. 아시겠죠? 제가 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쓰기 때문에 나오는 판단하기 좀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자한테는 없는 거야. 이렇게 보셔서 내가 몇 페이지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지금 어디 있어 보죠? 55페이지 하다 왔죠? 찾았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임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를 보조한다는 건 임차인한테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임차인 보조가 좀 많이 뜨는데, 들어보세요. 그 보조라는 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적 개입이에요, 간접적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좀 금액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그럼 그냥 해요, 더 쓸 수 있어요. 그럼 내 월급이 올라간 건 아니죠. 명목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소득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더 좋은 주택을 옮기죠? 그럼 우리가 주택 소비를 더 넓히려고 해요. 그럼 집만 넓혀요? 나오면 고기도 사와요.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그럼 비주택 소비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시키죠. 맞아요? 그럼 고기만 사 먹어요? 나오면 낮술도 먹어요. 뿅 가져가죠? 뿅 간다? 뿅 더 커져요. 짝대기가 내려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이 보조라는 자체는 거의 임차인 보조라는 게 나오거든요. 임차인 보조. 생산자 보조는 임차인 보조라는 자체는 우리가 소비자를 보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기와 장기가 좀 틀립니다. 자,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주택 수요에 대한 수요만 늘어나요. 주택 수요만, 소비만, 임차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죠? 네.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이 좋나요? 임대인이 좋나요? 네.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들이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돈독이 오릅니까? 그럼 그냥요 공급을 해요. 단기에 공급이 돼요? 어디에 해요? 장기에서 많은 공급이 쏟아나온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은 그러니까 다시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거죠. 그런가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임대료도 내려가죠. 누구한테 가죠? 임차인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러면 임차인 보조가 소득 현금 보조가 있고 현금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가격에 대한 집세 보조가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 아까 현금을 주니까 집을 넓히려면 차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우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바우처. 현금이에요, 쿠폰이에요. 그럼 지금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바우처라는 우리가 현물에 대한 물건을 주는 현물 보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세 보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집세 보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현찰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바우처 제도와 똑같이 그 1000만 원을 우리가 집에만 살 수 있게끔만 쓰게끔 할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 네. 그래서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임차인에 대한 보조는 다 가격 보조를 얘기해요. 무슨 보조를 얘기한다? 가격 보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맞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있는 분이 오늘 생일이라서 제가 10만 원짜리 현찰 드릴까요? 아니면 도서상품권 드릴까요? 어떤 거 달라고 하겠어요? 돈에 눈이 어떡하죠? 그럼 돈을 현찰을 줘야 집만 넓혀 고기도 사 먹어. 고기만 사 먹어, 낮술도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이 낫까요? 이 가격 집세 보조가 나을까요? 집세 보조가 나은 거죠. 거기에 올바르게 쓰니까. 아시겠나? 그래서 우리가
얘도 주택 소비도 넓히고 효용도 커지나 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낫죠? 현금 보조가 나요. 효용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정부가 주택 소비를 더 넓히는 목적에서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낫고 정부가 정책을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낫고 가격이 같다면 맞아요? 그럼 언급이 없으면 이게 다 현금 보조다, 가격 직세 보조다, 직세 보조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람한테 보조해야 돼요? 만드는 사람한테도 보조해야 돼요? 만드는 사람. 생산자 보조해야죠. 임대인 보조해야 돼요. 자, 그 얘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럼 잘 만들 수 있게끔 건설 자금 이자를 따라서 시켜줘. 그럼 생산비를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단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디서 나타난다? 장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장기에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생산자 보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임차인 보조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 선택이에요. 그럼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자, 그럼 보세요.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막 짓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는 그냥니까 자기가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로운 건 생산자 보조가 나요? 임차인 보조가 나요? 임차인 보조가 낫다는 거죠. 오케이? 할게요. 그럼 자, 55페이지. 자, 순서대로 갈게요. 지금 생산자 보조라는 단어가 있죠. 보조를 해줘요. 그럼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임대료가 상승돼서 아까 소비자 보조 혜택이 임대인한테 얻을 수 있는 단기 효과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생산자한테 보조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그냥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 있죠? 야, 네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게 그 공급 증가시켰다 그랬잖아 지금. 다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뜨려서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공급을 증가시켜서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하락시킵니까? 그럼 누구를 혜택을 줍니까? 결국 임차인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자 보조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민간 건축업자한테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임대주택 건설이에요. 찾으셨어요? 근데 단기는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2번 생산자 보조는 단기적 효과가 있다? 거의 없다? 없죠.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가요? 어디에서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장기 공급이 증가하니 임대료가 하락해서 보조금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 보장이 되죠. 그럼 임차인한테 주거지 선택 자유로운 것은 생산자 보조한테 나요? 임차인한테 하는 게 나요? 임차인한테 하겠죠. 되셨어요? 밑에 보시면 소비자 보조,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나요? 그럼 정부가 일정 수를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임대료 일부 또는 적게 보조해서 가세적으로 공제해 주는 건데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아까 제가 현금, 현물, 가격 보조라는 얘기가 있었죠. 소비자는 어떤 보조가 더 낫죠? 현금 보조가 나요. 그 밑에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효용을 더 크게 하죠. 근데 정부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려면 어떤 보조가 낫나요? 가격 보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하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대료 보조는 다 무슨 보조다? 가격 보조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단기, 장기 기억하십니까? 자,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임대료 보조나 저소득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니까 공급이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대인한테 가요. 기존 공급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56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 공급자가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대인 초과한테 나죠. 그럼 장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초과율이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됩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저번 시간 하향 효과라는 거 배우셨죠? 저가로 내려가서 이제 공급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임대주택 양은
최초 균형 상태보다 증가하고 임대주택 가치는 최초 상태보다 복귀하는 게 되고 저가주택에 대한 시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보다 많은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하향한다고 되어 있죠? 저번 시간에 하향을 말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하향을 했다는 건 신규를 만들어준 겁니까? 기존주택을 판 겁니까? 판 거죠. 팔아서 공급을 또 늘린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최초 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은 비용이 일정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가격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신축을 이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 자, 갈게요.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집만 넓혀요? 고기도 사 먹어요? 요금도 커지죠? 그럼 이건 감소한다, 다 증가한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임차인 보조와 생산자 보조 중에서 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로운 것은 생산자 보조가 좋아요? 임차인 보조가 나아요? 임차인이 하는 게 선택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면은 건설자금 이자를 다운시키면은 공급을 늘릴 수 있죠. 네. 근데 단기 내에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죠? 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임차한테 보조해줍니다. 단기와 장기 중에서 단기는 수요만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으니 곧 누구한테 혜택 갈 것이다. 임대인이죠. 장기는 공급이 늘어났죠. 네. 가격이 하락했죠. 누구한테 간다? 임차한테 가는 거죠. 오늘 얘는 장기에 가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 임차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 네. 그럼 우리가 현금 보조가 있고 바우처가 있고 집세가 있는데 소비자는 뭐냐니까 현금 보조가 맞습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집세 보조가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 지자체 일부 시행되고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와 보조를 그렇게 이제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조금 이 아웃라인을 공부로 가기 전에 이 두 가지 이제 비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임대료 규제는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하게 되면 됩니까? 가격을 내립니까? 내리죠. 비싸게 팔라는 거야? 싸게 팔라는 거야? 공급을 할까? 대답은 잘해. 할까 안 할까? 시험을 못 봐. 대답은 하잖아. 미치겠어 진짜. 공급해? 안 하지? 그럼 그냥이야 물량이 적어져. 그렇죠.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지? 맞아요? 보조는 규제입니까? 규제가 아닙니까?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조를 해드려도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이게 가격 올라가요. 근데 장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가격이 된다? 내려간다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얘랑 비교하는 게 가장 유독해요. 아시겠죠? 이런 거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좀 안 물어보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 여기 단기, 장기와 여기 단기, 장기가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그래프도 지금 막 안 나와, 기본소가 나와야 되니까 이 보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되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자, 임차 입장에서는요, 공급이 줄어드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좋아요? 늘어나는 게 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보조 정책이 좀 시장에서 또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거 그냥 사이드 그냥 우리가 현찰을 주니까 그냥 차를 바꿔. 그래서 그냥 바우처가 나와. 그래서 가격 보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다 바우처에 대한 가격 보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지를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 그러면 공급자한테 주는 게나 임차인한테 주는 게나? 임차인은 지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죠. 대화를 합시다. 네. 정말 결혼이 괴롭죠? 괴로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임차인한테 보조를 해요. 왜요?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생기니까. 지가 원하는 지역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생산적 보조는 주거지 선택을 좀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생산적 보조도 해봤더니 긴장해. 하고 있어? 네. 단기 공급이 돼? 네. 안 돼. 대답은 잘해. 공급이 돼, 안 돼? 어디서 나타나죠? 장기한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보시려면 수도권에 지금 막 가격 올라갔잖아요. 그럼 정부는 신도시를 또 발표해요. 그럼 신도시는 그냥요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을 봐도 될까요? 얘기 좀 해.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단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공급을 봐도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잡으세요. 농도 안 나가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섰다가 갈게요.